안녕하세요. 브랜드카 한성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실 차량은 우리나라에서 가성비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K3 옵션을 준비했습니다. K3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경차들보다 오히려 가성비가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차 중에서도 2천만 원이 넘는 차가 분명히 있는데 K3는 진짜 가성비로만 가면은 2천만 원이 안 넘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경차를 탈 이유가 있을까? 차도 조금 더 크고 출력도 조금 더 좋고 연비도 경차가 엄청 좋다? 이거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K3보다 가성비가 좋은 차가 있을까? 형제차인 아반떼도 K3보다는 지금 150만 원 정도 더 비싼 차량인데 그러면은 저는 아반떼보다 K3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디자인 차이와 브랜드 차이는 약간씩은 있지만 모든 부품도 공유하고 디자인적으로도 K3가 꿀리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K3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K3를 샀습니다. 회사차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PD님이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혼자서 출퇴근할 때 타고 다니는 차 중에는 K3만한 차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옵션기와 K3 시승기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K3는 이제 K4로 이름을 바꿔서 내년 정도에 풀체인지가 될 예정인데 제가 볼 때 풀체인지가 되면은 차량 가격이 10% 이상 상승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기본형부터 2천만 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극가성비의 차량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K3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디자인 때문에 K4가 가는 게 아니고 가성비 때문에 나는 준중형을 살 거야 하시는 분들은 꼭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K3는 정말 가성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옵션 더 많고 풍부해서 최고 등급 올라가고 옵션 다 넣고 하면은 정말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중형차급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준중형을 사는 것보다 비슷한 가격이라면은 옵션이 조금 떨어져도 중형차를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준중형은 그냥 가성비로 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패밀리카로 쓰고 이럴 거면은 중형을 가는 게 맞는데 준중형을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K3는 혼자 타시거나 사회 초년생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구입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성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보시죠. 일단 옵션을 보면은 트림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트렌디, 프레스티지, 시그니처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 시그니처는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일단 요 가격에서 과합니다. 준중형이 2,500부터 시작? 저는 바로 이거는 옵션을 볼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트렌디와 프레스티지를 한번 비교를 먼저 해볼게요. 물론 풀옵션을 가시는 분들은 시그니처를 하셔야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시그니처는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시간을 절약하자고요. 자, 트렌디 살펴보면은 1.6 엔진에 IVT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IVT 미션은 기존의 CVT 미션하고 동일합니다. 무단 변속기인데 여기에 인텔리전트만 붙여서 IVT가 들어갔는데 무단 변속기의 장점이 몇 가지가 있죠. 일단 연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좀 작은 차량들에 주로 많이 쓰고요. 변속 충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전달할 수도 있고요. 근데 너무 운전하는 맛이 안 나니까 IVT 미션으로 바꿨어요. 기존에 단수가 변하던 미션들처럼 1단, 2단, 3단 기어가 변하는 맛을 줬습니다. 그래서 약간 운전하는 재미를 줄 수 있는 게 요 IVT 미션이고요. K3의 연비, 준중형 차들의 연비를 보면은 대부분 한 14, 15km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복합 연비가. K3 같은 경우도 여기 휠에 따라서 연비가 조금씩은 달라지긴 하지만 그 정도 선에서 14, 15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좋고 우리 PD님이 출퇴근할 때 보니까 50km 정도 운행을 하시고 굉장히 연비 운전을 하시거든요. 거의 한 18km, 19km 정도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준중형 차들이 연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연비가 좋은 차를 급가속하시고 그러면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어차피 급가속해도 우웅 나가진 않습니다. 무단 변속기이기 때문에 확 튀어나가는 맛은 없어요. 그러니까 IVT 미션인 걸 감안하시고 좀 부드럽게 운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이다스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은 준중형 차에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여기 차로 유지 보조까지 들어가 있어요. 레인 키핑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레인을 디텍션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선을 넘어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안쪽으로 돌려보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능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옵션들 들어가 있습니다. 뭐 타이어 공기압, 그리고 ISO 픽스, 요거는 패밀리카까지 고려를 한 거죠. 뒤에 카시트를 고정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5인치 휠이랑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는데, 정말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헤드라이트. 이 프로젝션 헤드라이트. 이게 LED가 아닙니다. LED가 아니라서 밝지가 않아요. 운행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약간 어둡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다행인 거는 시트가 그래도 인조 가죽으로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 준중형 차들은 가장 기본 모델에는 패브릭 시트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불만이었는데,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열선 시트랑 인조 가죽 시트는 들어가 있다. 그리고 스마트는 아니지만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라이트도 오토 컨트롤로 돼 있고, 내비게이션은 트렌디 모델에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굳이 내비까지 필요가 없다, 나는 핸드폰으로 봐도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비도 빼셔도 되니까 트렌디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고 느껴집니다. 그럼 프레스티지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로 보시면은 두 등급의 차량 가격은 약 330만 원 정도의 차량 가격이 있는데, 어떤 옵션이 차이가 있느냐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요 16인치. 이게 그냥 선택을 하시는 분들, 트렌디에서 그냥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40만 원을 추가해야지만, 만약에 내가 스타일을 넣게 된다, 요렇게 4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스타일 보시면은 17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갑니다. 뒤에도 후방에도 LED가 들어가죠. 리어 쪽에 LED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 40만 원 차이가 나는 거니까 프레스티지와 트렌디는 요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나는 휠도 좀 멋있는 휠을 하고 싶고, 헤드라이트도 밝았으면 좋겠다, LED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타일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도심지에서 타시는 분들은 굳이 LED 없어도 돼요. 야간에 조금 덜 밝고 이러니까 지방에 계시는 분들, 그냥 한마디로 가로등이 많이 없는 그런 시골이나 요런 데 사시는 분들은 요렇게 스타일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수도권이나 광역시나 가로등이 많은 길을 주로 다니시는 분들, 고속도로 주행이 많으신 분들은 굳이 헤드라이트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휠과 헤드라이트가 아니라면은 스타일은 선택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스타일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요 차이는 없는 거기 때문에 요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트렌디와 프레스티지는 스타일을 선택 안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버튼 시동팩 40만원, 그리고 94만원, 이렇게 하면은 198만원이 되니까 약 200만원, 아까 320, 30만원 차이 나던 거에서 200만원 빼면 120만원. 그러면은 트렌디에서 프레스티지로 올라가는데 120만원의 차이만큼 기본 옵션이 더 주어졌느냐, 요거를 살펴보고 우린 트렌디를 할 거냐 프레스티지를 할 거냐, 요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레스티지를 보러 왔는데, 자 16인치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도 기본으로 있습니다. 요거는 원래 스타일에 들어가 있던 거죠. 그리고 내장에서 좀 변화가 있습니다. 내장에서 변화가 있지만 이게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느냐, 사실 우리 손에 항상 만지는 스티어링 휠 핸들이 그냥 우레탄이냐 가죽으로 돼 있느냐, 요 차이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통풍 시트, 요 통풍 시트와 나머지 여기 내비게이션이랑 그 다음에 요게 버튼 시동팩인데, 아까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던 거죠. 여기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던 거. 그럼 차이는 이 내장과 앞좌석 통풍 시트, 그리고 LED 라이트가 후면부에 들어가 있는 거, 사이드 미러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 사이드 미러 보이지도 않습니다. 후면부 LED 아니어도 후면부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것도 필요 없고 내장도 크게 필요한 건 없습니다. 단지 제가 볼 때는 남성분들, 정말 여름에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이 꼭 필요해서 나는 통풍 시트를 해야겠다, 이거 아니면 120만 원의 차이? 굳이 저는 그것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트렌디를 하고,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신 분들은 내비게이션 선택하시고, 트렌디의 버튼 시동팩은 저는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요즘 차인데, 그래도 신차인데 키를 돌릴 수는 없으니까 버튼 시동팩을 넣어서 출고를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가장 가성비 차량은 그렇게 하고, 내비게이션 정도, 내비게이션을 넣는 이유는 내비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 수동 에어컨이 아니라 프로토 에어컨을 쓰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물론 차량가에 비하면은 내비게이션 가격이 94만 원이나 하니까
이걸 하는 게 맞느냐? 굳이 내비가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매뉴얼로 조정하고 다녀도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도 과감히 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 차는 그래도 프로토 에어컨하고 버튼 시동팩을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을 한 게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차량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차량 가격이 2천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옵션을 선택할 게 있나 하고 봤더니 컴포트를 보면은 파워 시트, 전동 시트가 없어요. 프레스티지까지 전부 다 수동입니다. 근데 거의 나 혼자 타고 다닌다고 하면은 수동 시트 타셔도 괜찮아요. 저는 전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컴포트도 안 넣습니다. 그래서 컴포트도 프레스티지까지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고민해 볼지 몰라도 트렌디 하실 분들은 과감히 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와이즈는 안전 때문에 넣으시면 좋은데 기본에 들어가 있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등등 요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런 것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가 필요하신 분들,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 K3에 들어가는 드라이브 와이즈는 요 오토홀드와 스마트 크루즈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시는 거고, 그게 아니면 나머지는 굳이 없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는데 드라이브 와이즈를 안 하면은 옛날처럼 수동으로 핸드 브레이크를 하셔야 돼요. 극 가성비의 K3를 간다고 하면 드라이브 와이즈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과감히 뺐고요. 물론 안전 사양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데 여기에는 안전 외에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고려해 보실 만한 사항이 되긴 합니다. 요거는 취향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계기판이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들어가느냐, 그냥 일반 바늘로 왔다 갔다 하느냐,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이 차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크레스 사운드, 그냥 기본형 사운드도 괜찮습니다. 나는 고음 그리고 크게 음악을 듣는다 이러신 분들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블랙핏은 시그니처 올라가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요것도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선택을 안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K3는 트렌디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저희 회사 차는 관리가 좀 소홀할 수 있어서 실버 계열, 그레이 계열로 갔습니다. 근데 흰색이 더 이쁜 것 같긴 해요. 자, 컴포트를 선택하면은 요렇게 전동 시트와 가죽 스티어링 휠, 뒷좌석 열선 시트 요런 것들 다 들어가는데, 핸들 열선 요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굳이 저는 요거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와이즈도 선택을 안 합니다. 하지만 버튼 시동팩, 그리고 10.25인치 내비게이션 요 정도가 저는 제일 적당하다고 보고, 조금 나는 겉모습도 좀 멋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스타일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드라이브 와이즈랑 나는 컴포트도 필요해, 이렇게 하면은 차량 가격이 2280만 원이 되는데 이러면 가성비 차량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희는 요렇게 두 가지만 해서 정말 가성비가 좋은 차량으로 출고를 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차량 가격이 최종 1983만 원, 그리고 탁송비까지 해서 요 정도의 금액이 나오게 됐습니다. 만약에 난 옵션 조금 더 넣고 프레스티지 갈 거야, 요렇게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요렇게 휠이 예뻐지고 브라운팩을 선택할 수가 있죠. 컴포트,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도 넣을 거야, 근데 스타일도 넣을 거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차량 가격이 2,376만 원이 됩니다. 아까 1,900만 원대에서 약 400만 원 가까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극 가성비로 1,900만 원대로 가느냐, 아니면 옵션을 어느 정도에서 2,300만 원대로 가느냐. 물론 2,300만 원대 가서 옵션이 조금 더 풍부해지면은 훨씬 타기 좋겠죠. 내가 패밀리카로 쓸 거다 하면은 프레스티지에 옵션 요 정도 넣으시고 출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나 혼자 출퇴근용으로 쓰고 거의 혼자 타고 이러시면은 정말 가성비의 차량으로 해서 아까 트렌디에 옵션 2개만 해서 출고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K3 옵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딱 하나만 결정하고 차량 옵션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극 가성비의 차량으로 K3를 살 것이냐, 아니면 나는 어느 정도의 옵션도 있고 이 차를 5년 이상 운행할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옆자리하고 뒤에도 종종 사람을 태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프레스티지의 옵션을 많이 선택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차량 가격이 400만 원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회사차로 운영하거나 정말 가성비로 가면은
2천만 원이 안 되는 트렌드 트림을 더 추천드릴 것 같아요. 내년에 K3가 K4로 풀 체인지가 되는데 예상도를 보니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물론 차량 가격이 높아지지 않으면 K4를 사는 게 좋은데 그게 아니시면은 지금 가성비 차량으로 K3를 갔다가 몇 년 뒤에 전기차로 가시던지 아니면 다른 내연기관차를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준중형도 2천만 원 밑에 차량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 뒤에 K3 시승기까지 준비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